안녕하십니까. 블루다이몬드 에이전트 김은현입니다. 들리시죠? 와, 네. 제가 마이크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칼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원래 정상적인 어떤 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는데 이게 칼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왜 칼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칼슘 하면 생각나는 게 뼈. 그죠? 자,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 지금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 사장님들이 90일, 골든 메이크 타임, 어, 우리 바디 챌린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끈기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시크릿 제품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간 해독팀, 그 다음에 호르몬팀, 체지방팀, 근육팀 도전을 해서 이걸 수치화를 만들어서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면 모두가 프로테인은 생각을 해요. 단백질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칼슘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짚어드리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 인스타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건강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사장님, 다이어트를 했어요. 사장님. 그런데 이렇게 뼈에 구멍이 슝슝 뚫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자, 이런 다이어트는 그만하시고요. 자, 이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보셨죠? 이렇게 근육질 몸매와 튼튼한 네, 아름다운 몸매와 아름다운 모습과 건강한 뼈를 가지신 이런 분들이 우리 리더 사장님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육을 만들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뼈에 구멍이 슝슝 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고 뭘 해야 되냐면 다이어트 후에 골병이 드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 그 다이어트는 아니함만 못하다. 이제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굶는 다이어트는 노. 건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뼈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뼈 하면 생각나는 칼슘. 칼슘이란 무엇인가? 뼈 건강 유지 및 근육 수축 이완과 다양한 조절 기능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근육은 어디에 있냐면 혈관에도 있고요. 우리 심장에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겠죠. 그리고 월경통도 있어요. 내 아이가 생리통이 있다. 그러면 칼슘을 먹여보시면 54%에서 호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 뼈 형성 부전, 그 다음에 근육 경련, 관절염, 손발 저림, 치아 우식증, 조산, 임신 중독증, 골감소, 골다공증,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일으키는 게 칼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칼슘이 과다 섭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요. 비정상적인 없어도 되는 곳에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 부담을 주고요. 그래서 과유불급,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제가 여기에 조금 연령별로 이렇게 나눠 갖고 해놨거든요. 보시면 청소년기에는 많이 필요해요. 제가 여기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 쌍둥이 남자가 있었어요. 아마 전도사님 알고 계실 거예요. 공을 찼습니다. 골킵을 했어요. 공이 왔는데 골킵하면서 공을 받았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공을 받았어요.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받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급성장하면서 뼈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하나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른 쌍둥이가 들어가서 다시 골킵을 했어요. 공이 왔어요. 받았어요.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제 똑같은 아이가 와서 깁스를 하고 갔는데 오늘 똑같은 애가 또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슘 적정 권장량을 하루에 700mg으로 보지만 청소년기 급성장할 때는 좀 많은 양을 먹어줘야 된다. 저희 막내가 작년에 9cm를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꼭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는 늘고 있지만 우리가 칼슘에 대한 기준을 못 잡고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들이, 어른들부터 그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폐경기 여성들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어, 그 우리 칼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칼슘제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임신 수유 하시는 분들은 기준치 권장량 플러스 300에서 400mg을 더 드셔야 돼요. 지난주에 뉴스에 건강 프로에 어떤 일이 나왔냐면 이제 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이던 엄마가 등이 너무 아파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마사지 받다가 등뼈가 11개가 압박골절이 됐어요. 11개가 마사지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11개가 그냥 부러진 거예요. 모유를 먹이면서 아이를 이제 낳고 분만 과정에서 칼슘이 다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침묵의 미네랄이에요. 빼고 다 빼서 쓰고 모자랄 때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 집의 기둥이죠. 우리 몸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몸이 삼풍백화점이 되기 싫다. 그러시면 반드시 칼슘 체크하셔야 됩니다. 삼풍백화점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저랑 비슷한 세대죠? 네. 그래서 제가 시크릿의 히어로 A 부스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A 부스터는 대표적인 알칼라인 식품이고요. 정말 제가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뼈는요 알칼리성이에요. 내 몸이 산성화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뼈에 있는 칼슘을 가지고 나와요. 산성화가 되면. 왜냐면 알칼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스터를 먹는 자체가 알칼리를 시키기 때문에 뼈에 있는 칼슘을 채워주면서 플러스 가지고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4캡슐에 1일 충전약을 다 넣어놨고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함유되어 있어서 또 다른 미네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많이 한 얘기인데 숙취 해소에 좋아요. 저녁에 늦게 먹었을 때 부스타 2알에서 3알 드시고 주무세요. 그럼 아침에 덜 붓거나 소화가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마시멜로 뿌리 분말 함유 때문이에요. 마시멜로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에 점막과 소화 효소를 나오게 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켜놔서 소화제 역할도 같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스가 많은 분, 신경질을 많이 부리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슬쩍 칼슘제 꺼내주시고요. 불면증에도 정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치즈를 대신해서 칼슘을 보충할 때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조숙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 부스터를 우유와 치즈에 먹어야 되는 양보다 조금 소량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장해줘라 라는 거고요. 하루 4알이에요. 저는 조금 음식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한 날은 2알 정도 먹고요. 그렇지 못한 날은 4알,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쩌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을 수 있는데 칼슘 하면 저한테 질문이 되게 많이 와요. 사실 형제 라인에서 질문이 더 많이 오기는 하는데 저는요 몸에 돌이 잘 생기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칼슘제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분이 있어요. 김은경 사장님 아시죠? 네. 그리고 저는 비타민 D 종합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부족이래요. 뭘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저한테 많이 옵니다. 자, 여기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비타민 D와 칼슘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어떤 이유인지 아무래도 선크림이 너무 발달이 잘 돼서 햇빛을 많이 안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부족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물약으로 된 것도 있고 주사를 맞게 되는데 아직 시크릿에는 비타민 D 제품이 없습니다.
곧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D 충족을 위한 거라면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서 드세요, 아니면 주사를 맞으세요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에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으면 우리 칼슘제를 먹으면서 요거를 주사를 맞으세요, 드세요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몸에 돌이 잘 생기는 체질,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예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뭐 이런 속담이 있으시죠? 있죠? 칼슘제를 돌이 생길까봐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뼈가 약해지게 되죠. 먹기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어떠냐면 나는 뼈를 채우기 위해서 칼슘제를 먹었는데 얘가 혈관으로 녹아 들어가서 콩팥에 돌이 생기고 이렇게 혈관에 석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비타민 K2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K2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뼈 속에 있는 조골세포에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걸 이제 활성화시켜서 뼈를 채우는 역할을 해주는 게 1번. 두 번째도 뭐냐면 MGP라고 해서 매트릭스 글라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혈관으로 칼슘이 흡수되는 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예요. 우리 아웃도어 브랜드로 생각하시면 되게 쉽죠. 이 K2가 부족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K2가 함유된 칼슘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찾았어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낫또나 청국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청국장이나 낫또나 뭐 이제 치즈나 우유 같은데 아니면 동물의 간에도 약간씩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 드시면서 칼슘제 드시라고 꼭 권해주길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와서 꼭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를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같은 몸무게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크릿을 쓰면 맨 끝자락에 체지방률을 떨어뜨리는 이런 몸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건강이 진짜 스펙이다라는 얘기 들으시죠?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건강하게 청춘의 스펙을 다시 쓰는 게 지금 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라이프 바이 시크릿으로 지금 채우고 있고요. 제가 지금 칼슘 영상 잠깐 틀어 드릴게요. 한번 보고 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영상 하나로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상해에 계시는 상해센터장 김미원 사장님의 강의를 좀 길게 듣고자 칼슘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마그네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오드 이야기 이런 걸로 해서 또 한번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